세상을 살아갈 때 우리는 늘 이런 질문을 마음속에 품고 살아갑니다. 어떠한 자세로 삶을 임해야 효율적으로 좋은 성과를 얻을 수 있을까? 어떤 날은 꼭 결과물을 얻어야 한다는 집착으로 앞만 보고 악착같이 달려갑니다.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그럴수록 허무하게 실패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반대로 마음을 편안히 두고 순간순간에 집중하며 타인을 배려하는 마음으로 임했을 때는 놀랍게도 원하던 결과가 자연스럽게 따라오곤 합니다. 우리는 이 두 경험 사이에서 혼란을 느낍니다. 왜 진지하게 달릴수록 성과가 멀어지고 오히려 가볍게 즐길 때 성취가 다가오는 걸까? 오늘은 바로 이 지점, 삶을 대하는 태도와 성과의 관계를 이야기하려 합니다. 끝까지 함께 하신다면 목표를 더 빠르게 이루면서도 행복을 잃지 않는 삶의 법칙을 발견하게 되실 겁니다. 직선이 아닌 곡선, 브라키스토크론의 법칙. 우리는 흔히 이렇게 믿습니다. 가장 빠른 길은 언제나 직선이다. 쉼없이 멈추지 않고 앞만 보고 가는 것이 효율적이다. 하지만 물리학은 정반대의 사실을 보여줍니다. 17세기 스위스 수학자 요한 베르누이가 내놓은 유명한 문제, 브라키스토크론 곡선을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두 지점을 이을 때 공이 가장 빨리 도착하는 길을 찾는 문제였는데 수많은 과학자들의 예상을 뒤엎고 정답은 직선이 아니었습니다. 마치 스키점프대처럼 완만히 휘어진 곡선이 오히려 공을 더 빠르게 목적지로 데려다 주었습니다. 왜 그럴까요? 곡선은 처음에 가파르게 내려가면서 빠른 가속을 얻고 이후 완만하게 이어지면서 속도를 유지하게 만듭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똑같이 긴장한 채 직선으로 가는 것보다 처음엔 과감히 내려가고 중간에 속도를 이용해 부드럽게 미끄러지는 편이 훨씬 효율적이라는 뜻입니다. 이 원리를 우리 삶에 대입해보면 놀라운 통찰이 보입니다. 우리는 목표를 향해 곧게 달리기 위해 자신을 끊임없이 채찍질합니다. 한치도 흔들리지 않고 남들보다 더 빨리, 더 강하게. 그런데 그런 태도일수록 어느 순간 몸과 마음이 경직되고 속도가 오히려 떨어집니다. 마치 직선의 공처럼 초반엔 괜찮아 보여도 중력의 도움을 받지 못해 결국 더디게 도착하는 것이죠. 반대로 곡선을 그리듯 살아가는 사람은 다릅니다. 처음부터 모든 것을 꽉 움켜쥐지 않습니다. 때로는 잠시 멈추고 숨을 고르며 삶의 리듬을 타고 미끄러지듯 움직입니다. 그 여유가 오히려 가속도를 만들어냅니다. 바쁘게만 살아온 사람들이 저 사람은 저렇게 느긋한데 성과가 빠른 걸까 하고 놀라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습니다. 저 역시 이런 경험을 여러 번 했습니다. 과거에는 하루의 모든 시간을 계획으로 채우고 틈만 나면 더 열심히, 더 진지하게 움직이려 했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그런 시기엔 일이 자꾸 막히고 오히려 결과가 늦게 나왔습니다. 반대로 잠시 템포를 늦추고 주변을 돌아보며 작은 즐거움을 누렸을 때 뜻밖의 기회와 좋은 사람들이 제 발걸음을 더 빠르게 이끌었습니다. 결국 삶의 속도는 힘으로만 내는 것이 아닙니다. 때론 내려놓음이 초반의 가속이 되고 유연한 곡선이 직선보다 더 멀리, 더 빨리 우리를 데려다 줍니다. 진지함보다 중요한 것, 즐거움. 저는 오랫동안 이렇게 믿고 살았습니다. 무슨 일이든 100% 진지하게 몰입해야 성공한다. 웃고 떠드는 건 게으른 사람의 습관이라 여기며 늘 긴장된 얼굴로 하루를 보냈습니다. 그런데 이상했습니다. 계획은 치밀해지고 노력은 더해지는데 마음은 점점 무겁고 성과는 멀어졌습니다. 마치 발에 모래주머니를 달고 달리는 기분이었죠. 결정적인 순간은 어느 겨울 오랜 프로젝트를 마치고 돌아가는 길이었습니다. 친구가 제 어깨를 두드리며 불쑥 말했습니다. 야, 너 요즘 웃는 거 본 적이 없다. 그 말이 제 마음을 크게 흔들었습니다. 집에 돌아와 거울 앞에 선 저는 굳어버린 얼굴을 보며 스스로에게 물었습니다. 내가 정말 원했던 건 성공이었는데 왜 나는 점점 메말라가고 있는 걸까? 그날 이후 저는 깨달았습니다. 진지함만으로는 앞으로 나아가지 못한다. 오히려 즐거움이 성과를 끌어당긴다. 미국 심리학자 윌리엄 제임스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는 행복하기 때문에 웃는 것이 아니라 웃기 때문에 행복해진다. 처음엔 그저 멋진 말처럼 들렸습니다.
하지만 실제 실험은 이 말을 증명했습니다. 참가자들에게 연필을 입에 물고 억지로 웃는 표정을 짓게 했더니 뇌에서 행복할 때 반응하는 부위가 실제로 활성화되었다는 결과가 나온 겁니다. 즉, 웃음은 결과가 아니라 원인입니다. 억지로라도 웃으면 뇌는 나는 행복하다라고 착각하고 그 착각이 진짜 기분을 만들어냅니다. 또 다른 연구, 심리학자 바바라 프레드릭스는 긍정정서 확장 이론을 제시했습니다. 긍정적인 감정을 느낄 때 사람의 사고폭이 넓어지고 창의력과 문제 해결 능력이 함께 향상된다는 겁니다. 반대로 불안과 긴장 속에서는 시야가 좁아지고 단순히 눈앞의 위기만 처리하는 생존 모드로 전락합니다. 그러니 즐거움은 단순한 기분이 아닙니다. 그건 곧 성과를 높이는 연료입니다. 저는 이후 작은 변화를 시도했습니다. 아침 출근길 일부러 유쾌한 음악을 틀고 동료와 짧은 농담을 주고받으며 회의 중에도 미소를 잃지 않으려 했습니다. 놀랍게도 그 작은 시도가 결과를 바꿨습니다. 회의 분위기가 가벼워지자 아이디어가 더 자유롭게 오갔고 협업 속도도 빨라졌습니다. 무엇보다 제 몸과 마음이 가벼워졌습니다. 우리는 흔히 이렇게 말합니다. 성과가 나면 기분이 좋아지겠지. 그러나 진실은 그 반대입니다. 기분이 먼저 변해야 성과가 따라옵니다. 즐거움은 성과 뒤에 따라오는 보상이 아니라 성과를 불러오는 가장 강력한 무기입니다. 저는 이제 이렇게 말합니다. 진지함은 내 선택이지만 즐거움은 내 무기다. 이제 질문을 드려볼게요. 당신은 오늘 어떤 감정을 선택하시겠습니까? 진지함으로 무겁게 짓눌린 하루입니까? 아니면 즐거움으로 가볍게 밀고 나가는 하루인가요? 그 선택이 당신의 성과를 그리고 인생을 완전히 바꿀 것입니다. 작은 변화가 만든 큰 차이. 저는 이 깨달음을 거창한 사건이 아닌 아주 평범한 아침에서 확인했습니다. 그때의 출근길은 늘 같았습니다. 회색 지하철 안 휴대폰 화면만 바라보는 사람들 사이에서 저도 무표정한 얼굴로 하루를 시작하곤 했습니다. 달리는 지하철 소음이 심장을 대신 두드리고 머릿속은 이미 오늘 해야 할 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하루가 시작되기도 전에 이미 지쳐있던 거죠. 그런데 어느 날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출근길을 조금이라도 내가 원하는 분위기로 바꿀 수 없을까? 하루의 첫 장면부터 이렇게 무겁게 시작해야만 할까? 그 작은 질문이 모든 것을 바꿨습니다. 다음 날 저는 지하철 대신 따릉이를 빌렸습니다. 찬 공기가 볼을 스치며 스며들고 도로 위로 부드럽게 이어지는 페달의 리듬이 온몸을 깨웠습니다. 가슴속 깊이 들어오는 신선한 바람, 햇살이 번지는 도심의 색감. 그 순간이 마치 짧은 여행 같았습니다. 저도 모르게 흥얼거리던 콧노래가 그 아침을 완전히 다른 풍경으로 만들었습니다. 회사에 도착했을 때는 놀라울 만큼 마음이 가벼웠습니다. 숨을 고르며 문을 열자 몸을 짓눌렀던 긴장이 이미 사라진 뒤였습니다. 동료에게 먼저 좋은 아침이에요라고 인사를 건네니 그 역시 환하게 웃으며 화답하더군요. 단순히 이동수단 하나를 바꿨을 뿐인데 사무실 공기가 달라졌습니다. 그날 깨달았습니다. 우리가 늘 중대한 선택이라고 여기는 것만이 인생을 바꾸는 게 아니란 사실을요. 작은 일상의 선택, 이를테면 출근길을 어떤 풍경과 감정으로 채우느냐가 하루 전체 더 나아가 나의 태도와 인간관계까지 뒤흔들 수 있다는 것을요. 이후 저는 아침을 단순한 이동이 아닌 내 하루의 첫 페이지를 스스로 디자인하는 의식의 시간으로 여기게 되었습니다. 작은 변화가 주는 이 놀라운 전환은 행복은 특별한 날이 아닌 오늘의 사소한 선택에 달려있다는 강력한 교훈을 남겼습니다. 감정이 삶의 질을 결정한다. 랄프 wal도 에머슨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당신의 하루하루가 즐겁지 않다면 당신의 삶은 성공적이지 않다. 우리가 어떤 감정으로 하루를 채우느냐가 결국 인생의 결산표를 결정한다는 뜻입니다. 한번 떠올려 보세요. 주변에 늘 미간을 찌푸리고 사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에게 먼저 다가가 이야기하고 싶을까요? 혹은 중요한 일을 맡기고 싶을까요? 대부분 고개를 저을 겁니다. 무겁게만 사는 사람 곁에는 기회도 좋은 인연도 자연히 멀어집니다. 반대로
밝게 웃는 사람에게는 이유를 설명하지 않아도 사람과 기회가 모여듭니다. 편안히 웃는 얼굴은 상대의 긴장을 풀고 함께하고 싶다는 신뢰감을 저절로 불러오기 때문입니다. 심리학자 마틴 셀리그만의 긍정심리 연구는 이를 과학으로 뒷받침합니다. 그는 수천 명을 대상으로 20년 이상 추적 조사했는데 낙관적인 감정을 의식적으로 유지하는 사람은 그렇지 않은 사람보다 평균 수명이 길고 질병 회복 속도도 빠르며 직업적 성취 역시 높았습니다. 흥미로운 점은 이 차이가 재능이나 노력의 양보다 하루를 대하는 감정의 태도에서 비롯됐다는 사실입니다. 즉 기분이 먼저 변하면 건강, 인간관계, 성과가 뒤따른다는 것이죠. 저 역시 이를 뼈저리게 느낀 적이 있습니다. 예전에 긴 프로젝트를 진행할 때 마음이 늘 초조하고 불만으로 가득했을 땐 회의가 잦은 갈등으로 번지고 협업 속도도 더뎠습니다. 하지만 마음가짐을 바꾸고 오늘 하루를 가볍게 즐기자라고 다짐하자 동료들의 표정이 달라지고 생각지도 못한 아이디어와 도움이 저절로 찾아왔습니다. 결국 성실함과 노력만으로는 부족합니다. 내가 오늘 어떤 감정을 선택하느냐가 내일의 성과를 결정합니다. 기분 좋은 미소 하나, 감사의 짧은 인사 한마디가 새로운 인연과 기회를 여는 열쇠가 됩니다. 내 감정이 바뀌면 삶이 바뀐다. 사람들은 흔히 감정을 날씨처럼 여깁니다. 맑으면 기분이 좋아지고 흐리면 우울해지는 것처럼 외부 상황에 따라 달라진다고 말하죠. 하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않습니다. 감정은 하늘에서 내려오는 비가 아니라 내가 순간마다 고르는 선택입니다. 저는 그 사실을 아주 짧은 순간에 깨달았습니다. 출근길 지하철 안 사람들의 무표정한 얼굴에 저도 덩달아 짜증이 올라오던 날이었습니다. 그때 문득 스스로에게 이렇게 물었습니다. 지금 나는 어떤 감정을 선택할 수 있을까? 그 질문 하나가 신호탄이 되었습니다. 숨을 고르고 눈을 들어보니 같은 풍경이 전혀 다르게 보였습니다. 창밖으로 스쳐가는 빛, 옆자리 사람이 들고 있는 책 표지, 아이 손을 꼭 잡은 부모의 모습이 마음에 들어왔습니다. 분명 아무것도 바뀌지 않았는데 내 감정이 달라지자 세상이 다르게 반응한 겁니다. 그날 하루는 신기할 정도로 매끄럽게 흘러갔습니다. 동료가 예상치 못한 도움을 주었고 평소 무뚝뚝하던 상사가 미소를 보였습니다. 처음 마주한 사람이 저에게 정장이 잘 어울린다고 이야기해 주었고 많은 사람들이 저를 편하게 생각하며 대화를 걸어왔습니다. 작은 친절과 기회가 마치 도미노처럼 줄지어 나타났습니다. 그 출발점은 거창한 전략이 아니라 지하철 안에서 감정을 바꿔본 단 1초의 선택이었습니다. 콧노래 한 소절, 고맙습니다라는 짧은 인사, 회의 중 지은 작은 미소. 이런 사소한 감정의 선택이 내 주변 공기를 바꾸고 사람들의 반응을 바꾸고 결국 내 삶의 흐름까지 바꿉니다. 우리는 종종 결과가 좋아야 기분도 좋아진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진실은 그 반대입니다. 감정을 먼저 바꾸면 결과가 따라옵니다. 삶의 정답은 언제나 내 감정 속에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 순간 내가 고른 그 감정이 내일의 인생을 설계합니다. 오늘 이야기를 한 줄로 정리하겠습니다. 오늘의 감정이 내일의 인생을 만든다. 무조건 직선으로만 달릴 필요는 없습니다. 곡선처럼 유연하게 즐겁게 미끄러지듯 걸어가세요. 웃음을 선택하는 순간 목표도 더 빨리 이루어지고 인생은 더 풍요로워집니다. 이 영상이 마음에 닿으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지금 떠오르는 감정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나의 감정을 마주하는 것이 감정을 관리하는데 첫걸음이라 할 수 있습니다. 오늘도 당신이 원하는 인생을 디자인할 수 있습니다. 인생 디자인 스튜디오였습니다. 감사합니다.